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위장 우클릭 4개 쏘고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 위장 우클릭. 최근에 대국민 사기를 벌이는 게 4가지 위장 우클릭이 있다. 제가 본색을 이재명의 민낯을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첫째가요. 위장 우클릭 첫째가 이제 상속세 문제고요. 상속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2시간 근무 예외, 탄력 근무 52시간 이거고요. 세 번째가 25만 원 지원금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교에서 우클릭, 트럼프 노벨상 추천 이런 데 4개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진심이 아니고 다 이게 위장 우클릭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속세 개편 이게 지금 들고 나가 다음 주도 표결하자는데요. 이자는요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문제는요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게 기업하는 분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일본에 가보면 한 500년 1000년 동안 이게 가업을 이어오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게 50%죠. 근데 웃기는 게 경영권 상속하면요. 오히려 이게 깎아주는 게 아니고 10% 가산세를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60% 내면 승계가 안 되죠.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세금 내려고 계속 팔고 있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고 재벌이고 아무도 세금 못 내요? 그럼 다음 대연하게 이제 국민기업 되는 거죠. 물론 어느 기업이 좋냐 안 좋냐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세금을 60%씩 뜯어가면 3대, 4대 되면 전부 국민기업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게 장단점을 떠나서 저는 문제가 많다 봅니다. 이 상속세는요. 명백하게 기존에 피상속이 돌아가신 분이 다 세금을 내고 남은 걸 돌아가시면서 넘겨주는 건데 또 절반을 뜯어가면 이게 공정합니까? 이거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다 이미 세금 내고 모은 돈을 돌아가시면서 아들, 딸 이게 주는 게 상속세인데 부인. 특히 부인한테까지 다 세금 내면 다 이게 부부가 같이 고생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특히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들 뜯어가면 기업이 다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적인 기업이 없다고. 그냥 아버지 기업 이어서 하고 아들 기업을 손자가 이어서 하고 이럴 때는 세금을 유예해주고 진짜 주식을 팔아가 돈을 현금화 시켰을 때 좀 세금을 내게 하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업을 이어가는 걸 굳이 60%를 세금 물린다는 거 이게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근본적인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나라도 있잖아요. 옛날에 상속세 옛날에는 부자들 1%가 내는 거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놈은 지가 아파트 하나 30억짜리 이번에 재건축 했잖아. 재건축 분당에.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예를 들어 기본공제가 5억인데 8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인이나 자녀들 공제를 한 10억 정도로 약간 올려줄게. 그러면 18억까지는 세금 안 내게 아파트가 18억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미세 조정해서 기본 공제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 공제를 약간 올려서 18억까지는 세금 안 내고 그 다음부터 내도록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상속성격 진짜 본질은 가압성격 기업부터 해서 이게 이중과세냐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그것도 서민들 상속세도 갈라치게 하는 거야. 진짜 약간 18억 밑으로 상속세와 그 이상의 상속세를 갈라치게 하는 거야. 진정성이 없죠. 없어요. 또 그것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지. 그것도 안 지킬 수도 있고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제대로 개편은 아니다. 이걸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2시간 이거는 결국은 지가 도입할 것처럼 해놓고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말했지만 이게 반도체 연구직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이게 그 여러 사정상 갑자기 좀 이게 그 바쁜 시즌에 근무를 좀 더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가할 때 좀 이게 적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탄력 있게 유연하게 맞춰주면 되거든요. 이걸 굳이 일주일에 뭐 52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규제를 하는데요. 더 나가서 이게 주 4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야, 이재명 주 4일만 하면서 이게 천국을 만들어주면 이게 그게 가능이나 하냐? 일주일에 4일 일하고 선진국처럼 이게 잘 산다. 그게 가능이 하냐고. 가능이나. 현실 가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옛날만큼 이게 정말 피땀 흘려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처럼 이게 열심히 일 못해도요. 지금도 이게 우리 많이 노는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이걸 이게 달콤하게 완전히 입술에 꿀 발라가지고 표들라고 어이 4일만 일하고 그래도 이게 수입은 똑같게 선진국 만들어줄게요. 그게 가능하냐고. 네가 경제를 뭘 아냐. 변호사가 뭘 알아. 저도 이게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법률가가 경제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냐고요. 이자가 이게 뭘 공부했겠냐고요. 근데 주 52시간도 결국은 이게 여러 말도 안 되는 조건 붙이다 보면 이게 결국 안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장이다 이 말이죠. 위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웃기는 게 이거 25만 원 지원금요. 와, 자기가 추경할 때 이거 포기한다 해놨더니, 근데 진짜 이게 또 추경에 25만 원씩 주자. 이것도 이게 지역화표로 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5만 원 이게 퍼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지역화표로 주면 코나아이처럼 자기들에게 그 패밀리들 디지털 저수지에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대선자금 만들려는 거예요. 대선자금. 보세요. 25만 원씩 추경에 뿌리면 이 자체가 선거운동이야. 맞죠? 이 자체가 돈 뿌리면 선거운동이잖아. 근데 지역화표로 뿌리면 또 비자금을 만들 수 있잖아. 코나이처럼.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야. 왜? 돈을 뿌려서 표를 얻어. 그 다음에 자기 대선자금, 비자금을 또 이게 지역 코나이나 리베이트, 디지털 저수지로 또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이자가 이게 처음에는 뭐 포기하겠다더니 이제는 이게 또 이거 주겠다더니 앞뒤가 말도 안 되는 게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 심각한 게 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외교 안보에도 위장 우클릭 있죠. 이제까지 진짜 셰셰 외교 북한이 퍼주기 북한 눈치 보는 야 북한에 너 가려고 800만 불까지 줬잖아. 너 그게 종북 외교가 네 맞잖아. 북한에 가려고 800만 불. 그 다음에 셰셰 외교 맞잖아. 근데 갑자기 그렇게 미국의 점령군이 오가지고 친일파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이렇게 떠들더니 갑자기 일본 편 들고 미국 편 들면서 더군다나 낯간지럽게 트럼프를 갖다가 노벨 평화상을 추천한다. 박선원 통해 하다가 자기가 근데 하겠대. 이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북한에 몰래 돈 주고 가려고 중국에 그렇게 셰셰 싱하이명한테 그렇게 부끄럽게 하더니 갑자기 트럼프 노벨상 하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점에 인간입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이게 우클릭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게 4개 들었는데 전부 이게 위장이에요. 4가지. 상속세, 52시간 근무, 25만 원 지원금, 그 다음에 트럼프 노벨상, 전부 이게 위장입니다. 위장.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클릭 4번 하면 원래 자리다 했죠. 보세요. 우클릭 우회전 한 번, 또 이게 우클릭 우회전 한 번, 또 이게 우클릭 우회전 한 번, 그 다음에 우클릭하면 4번 돌면 그 자리입니다. 이재명이 위장 우클릭 4번 하면 원래 자리 좌파.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요, 유일하게 안 변하는,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거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일관성 없이 변한다는 거. 이거 하나가 일관적이다. 저희 역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송마다. 일관성 없이 계속 말 바꾸고 변하는 요거 하나가 유일하게 안 바뀌는 이재명의 본성.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평생 안 바뀌고 유일하게 일관성 하나 지키고 있는 건 뭐다? 항상 일관성 없이 말이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농락하는 이게 이재명이다.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안 바뀌는 일관성이다. 이렇게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요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이재명이가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뭐다? 바로 이게 그 대동세상입니다. 대동세상을 만들자. 여기에요. 이재명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억강부약. 억강. 강한 자를 억제하고 부약. 약한 자를 도와주는, 말만 들으면 이게 엄청나죠. 와, 가슴이 뛰는 엄청난 말이잖아. 있는 놈 걸 뺏어서 없는 사람 도와주자. 억강부약. 이게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야. 이게 대동세상. 공자님이 말한 얘기 춘추할 때 그 얘기 대동세상. 이게 억강부약이거든. 이게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야. 이거 보면 막 개딸들이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근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 똑같잖아요. 공산주의가 있는 놈 거 뺏어서 없는 놈 주자. 결국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다 누구나 가져가자. 이게 공산주의야.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누구나 이게 마음대로 지상천국이지. 근데 그게 경험에 의해서 인정된 이게 진리입니까? 이거는 이게 완전히 허상 중에 허상이지. 이게 경험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이게 그런 세상이 실제 우리 현세에서 구현된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은 이재명이가 말하는 대동세상, 억강부약은 한마디로 이게 대동세상은 글자 한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글자 한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위선적으로 부르짖는, 막 우클레 하면서 부르짖는 대동세상은 거기에 뭐가 빠졌다? 장자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장자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대동세상이 아닙니다. 대장동 세상입니다. 대장동 세상. 제가 이번에 유동규 씨하고도 이야기했고요. 아마 검찰도 보니까 이제 김용희가 되게 대법원 갔잖아요. 구속 5년 받고 대법원 갔잖아요. 근데 김용희 확정되면 이재명이 대장동의 천화동인 1호 428억 추가 기소한다. 이게 검찰에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용희가 왜 20억을 요구했겠냐고. 우리한테 428억 맡기는 돈, 내 돈 달라는 거야. 이재명을 위해 써야 되니까 이재명 돈이야 이거야. 지금 천화동이 1호 428억이 정진상이 거로 돼 있지만 정진상이 어떻게 428억 가져가. 이게 이재명 돈이라 이 말이야. 김용이나. 그러니까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가 이재명을 위해서 428억을 보관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아마 추가 기소될 거예요. 이재명이가 추가 기소될 겁니다. 이재명 이놈이 완전히 대장동에서 천문학적 428억은 뭐 일부고 천문학적 돈을 빼나가 자기가 이게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지가 꿈꾸는 대동세상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하는 대동세상 이야기 놓으면 저놈에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대장동 세상이다. 이 우리 본질을 깨뚫어 봐야 된다. 깨뚫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달콤한 감언 이슬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위장 우클릭 저 4개만 대표를 봤는데 여기도 이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는 오로지 이게 지하고 지 패밀리 잘 먹고 잘 사는 대장동 세상을 영원히 꿈꾸는 이런 범죄자다. 이런 게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